방송에서 김상열 프로가 최초로 공개하는 드라이버 레슨입니다. 손쉽게 힘 다 빼고 300야드 날리기인데 지금부터 어떤 레슨이 여러분에게 미라클, 기적이 될지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먼저 그 아이언을 먼저 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이 아이언으로 그 스매시 팩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스매시 팩터란 뭐냐면 볼 스피드에서 클럽 스피드를 나누면 그 스매시 팩터 값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정타 값이라고 하는데 이 정타 값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공의 이제 비거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언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거 프로님은 아시겠지만 아이언을 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로 첫 중요한 번째로 건 중요한 우선 정타고 정타요? 그다음에 네, 다운 블로로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네, 역시 아시네요. 첫 번째가 저는 이제 다운 블로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어택 앵글 값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네. 그 공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골프에서 가장 나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골프에서 나쁜 거 엄청 많죠.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 한 가지만요. 네. 정타가 되지 않는 것.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뒷땅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뒷땅이 나는 순간 예. 볼을 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땅을 친 거지.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볼이 있으면 볼을 쳐야 되겠죠. 볼을 치는 과정에서 이 클럽이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볼이 먼저 맞냐 안 맞냐, 네, 그 공격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공격 각도가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택 앵글을 치려면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자, 제가 어드레스를 잡고 느린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택 앵글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손이 먼저 끌고 내려가야 되는 이런 이제 핸드 포워드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 동작이 나와야지 어택 앵글 값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볼이 그 가장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발사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사각이 낮아야지 공이 멀리 나가는 것은 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발사각이 낮게 하려면 이 로프트 각이 누워야 될까요? 세워져야 될까요? 더 엎어져요. 당연히 세워야죠. 네. 네, 이것을 이제 디로프팅이라고 하는데 이 디로프팅이 됐을 때 공이 이제 멀리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공을 치셔도 아이언의 정타율이 엄청 높아지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종합을 하자면 우리는 뒷땅을 치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손이 먼저 끌고 가는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네, 이때 어택 앵글 값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4도 정도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도는 어디냐면은 이 볼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쳤을 때 마이너스 4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마이너스 4도가 나왔을 때 어택 앵글이 4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동작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디로프팅이 됩니다. 네, 이 아이언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아이언이 이게 30도짜리 아이언이에요. 네. 30도짜리 아이언이 이렇게 디로프팅이 되면 몇 도가 되어서 맞냐면 보통 22도 정도 돼서 맞습니다.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맞는 각도를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로프트는 2000분의 1초를 찍어서 이 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데요. 네,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다이나믹 로프트,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오지 않으면 공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뒷땅을 치게 되면 로프트 각도가 어떻게 되죠? 땅에 맞고 이게 들리게 됩니다. 네. 네, 들리면 로프트 각도가 당연히 일어서면서 리딩 엣지에 공이 맞으면서 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 다이나믹 로프트는 몇 도라고 했죠? 22도 정도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정해놓고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긴 시간 동안 뭐 스윙을 만들었다고 쳐요. 만들었다고 쳤는데 공을 칠 때는 자꾸 엄한 데를 치고 공을 안 치는 거죠. 어택 앵글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평생을 공을 칩니다. 그러면 공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요. 필드 나가면 오늘은 잘 맞았는데 내일은 또 안 맞고 스코어가 오늘은 80타 초반이고 뭐 내일은 90타 치고 막 그래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공의 앞부분을 치고 있구나, 아니면 공의 뒤를 치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런 이제 런치 모니터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치고 있구나 그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연습 방법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택 앵글 값만 간단하게 해결만 해도 공은 쭉쭉 앞으로 나가는데 이 문제를 모르고 계속 다른 것만 하는 거죠. 백스윙이 잘못됐나? 다운스윙이 잘못됐나? 뭐 이제 끌고 와서 임팩트가 잘못됐나? 뭐 이런 동작을 흔히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필드 네. 나가면 한 번 티샷을 하고 나서 뒤에 와서 이제 항상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나오니까 뒤에서 계속 스윙만 하는 거예요. 아 어제 프로님이 다운스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라고 했지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공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어택 앵글을 어떻게 치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을 몇 개만 쳐보겠습니다. 네. 뭐 세게도 안 칠 거예요. 한 130, 140 정도 쳐보겠습니다. 네. 야, 네. 가볍게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 4도 정도 설정을 해놓고 쳤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어택 앵글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어택 앵글이 5.8도가 나왔습니다. 5.8도가 나왔고 다이나믹 로프트 몇 도 나왔죠? 네, 19.9도. 네. 22도 정도 나오라고 했죠?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서 공을 쳤는데 정확하게 몇 미터 나왔습니까? 150m 나갔죠? 네. 거의 보통 저는 이제 필드 나가면 7번으로 150에서 160 정도 봅니다. 네. 그 정도 보고 하고 조금 강하게 쳤을 때는 170m까지 보는데 그때는 이 디로프팅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이 로프트 각도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을 쳐주는 거지. 백스윙이나 뭐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쳐야 될 부분, 공의 앞부분, 그리고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로프트 각도가 22도가 된다. 난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공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역학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공을 어디 쳐야 될지 잊어먹어요. 네, 그 잊어먹으면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잡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앞을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어택 앵글이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 정도 나왔죠. 마이너스 5 나왔고 로프트 각도도 아까 19.9도 나왔었는데 지금 20.5도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와주니까 볼이 비거리가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엄하게 그 백스윙이라든지 뭐 다운스윙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공을 어디를 가격을 해야 되는지 이 핸드 포워드 임팩트가 됐을 때 어택 앵글이 어떻게 되고 로프트 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정타율을 뭐 아이언이 됐던 드라이버가 됐던 네. 정타율을 높이는 데에는 다양한 어프로치, 접근법이 있겠으나 지금 김상열 프로의 이 얘기가 어찌 보면 가장 전곡을 찌르는 포인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1번은 아까 이제 프로님이 전지선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동작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제 어드레스를 잡고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임팩트 이미지를 먼저 잡아볼게요, 제가. 네, 이런 동작이죠. 네. 그러면 체중 이동이 왼쪽으로 무조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체중 이동이 되고 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체중 이동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클럽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이미지부터 먼저 연상을 하면 이때부터 클럽이 생긴 모양대로 이제 공이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어떤 분은 손목을 써서 공을 칠 때 오른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클럽에 이 힐이 들리죠. 네, 힐이 들리면서 62도짜리가 68도가 될 수도 있고 70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스윙을 한다면 공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클럽은 재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62도가 돼야 되고 이 샤프트의 기울기는 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그래서 공이 끌고 들어왔을 때 샬로우하게 스윙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끌고 왔을 때 60도가 돼야 됩니다. 이 기울기가 60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 4도 그리고 로프트 각도는 22도 정도.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스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곧 지금 이상적인 임팩트 상황에서의 어떤 헤드의 상태는 힐과 토 어느 곳 하나 들리거나 죽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솔의 전반적인 면적이 다 지면에 맞닿은 상태에서의 디로프팅이 선제 조건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 이 클럽의 재원을 먼저 알고서 스윙을 네.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클럽의 로프트 각도, 라이 각도, 그다음에 샤프트의 기울기, 이걸 이제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플레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맞춰야지 공이 잘 맞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내가 스윙을 할 수 있고 가볍게 쳐도 멀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클럽을 내가 100%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 자, 다시 한번 제가 공 쳐보겠습니다. 네. 자, 어택 앵글은 요번에 3.6도, 약 4도 정도 나왔죠. 네, 그리고 발사각은 계속해서 이제 15도, 16도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토탈 비거리는 어떻습니까? 150m 나왔죠. 네. 다이나믹 로프트 각도도 21도 정도 나왔는데요. 아까 뭐 19도, 뭐 20도, 21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치건 100번을 치건 200번을 치건 이 어택 앵글의 평균값, 어택 앵글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4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야지 일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일정한 비거리를 제공해서 일정한 캐리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열 프로의 지금 이 설명만 듣자면 저 포함한 이 문과 출신 분들은 야, 골프가 이렇게 수학적인 뉴메리컬 데이터가 판을 치는 거였어? 굉장히 좀 골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나 결국에 지금 이런 수많은 뭐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정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뭐 다이나믹 로프트, 런치 앵글 뭐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로프팅이 돼서 마이너스 4도로 들어가서 맞아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을 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디로프팅이 돼서 다운 블로로 아주 제대로 찍혀 맞는 멋진 샷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보고 계실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수치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서 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네. 그럼 그런 수치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동작이 뭘까라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이제 저렇게 질문하시는 아마추어분들 많으세요. 레슨 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드레스를 잡았습니다. 네, 잡았으면 이 볼의 앞부분을 치려면 자연스럽게 핸드포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앞부분을 치려면 치기 위해서는 절대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10년이 지나도 여기 앞을 못 칩니다. 그렇죠. 절대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웨이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스웨이가 되지 않게 앞땅을 칠 수 있게끔 머리를 잡아놓으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요. 머리를 움직이는 순간 회원님은 제 회원님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절대로 그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래놓고 공을 앞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처음에는 공을 탑핑을 칠 수도 있고 뭐 뒷땅을 칠 수도 있고 막 이상한 데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하다 보면 공에 스위스팟에 맞게 됩니다. 한 번만 손맛을 느끼면 그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표현하시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정타를 때린 것 같아. 네. 이게 손맛이 원래 쫀득한 거였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커리큘럼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먼저 치는 게 아니라 티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연습을 먼저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칠 때 당기는 스윙을 조심해라.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당기는 스윙은 문제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갔다가 이 왼쪽으로 당기면서 스윙하는 스윙을 당기는 스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당기는 스윙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당기는 스윙을 하게 되면 원심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티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원심력을 이용하려면 티 위에 올려놓고 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자,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쳐주는 거죠. 네, 일단은 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놔도 왼손으로 밀어도 공이 충분히 나가는구나. 네, 그런 것을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정타율을 이제 높이는데요.
90m 정도를 먼저 이렇게 칩니다. 네, 90m 정도 치는데 90m를 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허리에서 허리까지 틀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자, 이거는 이제 푸시볼인 거죠. 내가 이제 공을 미는 겁니다. 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을 할 때 헤드가 이렇게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흔들 때 시계추처럼. 네, 반드시 공이 맞는 지점에서는 손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헤드가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먼저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원심력에 헤드가 먼저 밀고 나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90m가 나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까지 이제 가미를 하냐면 스쿼트까지 가미합니다. 스쿼트. 네, 스쿼트가 뭐냐면 당연히 체중 이동이겠죠. 네, 왼다리에 스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앉아서 공을 치게 되면 땅에 박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접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자 운동에서 스쿼트를 하죠. 위에서 내려오면서 진자 운동을 하죠. 네, 그럼 이제 이중 진자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이중 진자 운동에 브레이크까지 걸어주는 겁니다. 네, 이중 진자 운동에 브레이크까지 걸어주면 조금 더 멀리 나갑니다. 네, 그럼 113m가 나가죠. 야, 네. 뭐 김상렬 프로가 얘기하는 대로 나오네요, 그냥. 네, 이것은 그냥 공식이에요. 오. 왜냐하면 클럭 스피드 대비 비거리가 나는 것은 공식입니다. 네. 그리고 로프트 각도는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각도가 나오고 이런 비거리가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일정하게 맞으면서 비거리가 제공이 되네. 근데 그거를 먼저 선행 학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땅에다 가져와서 어택 앵글까지 가미하면 놀랍게도 거리가 20m가 또 증가해요. 야. 자, 지금 이제 113m죠. 제가 똑같이 한번 또 스쿼트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공 쳤거든요. 그럼 110m에서 한 20m 이상 더 증가했죠. 그럼 이제 140m 정도 되죠. 이렇게 스쿼트와 브레이크까지 같이 걸어주는 이 동작을 해주기만 한다면 필드에서 140m 그냥 나갑니다. 야, 막 귀에 쏙쏙 박히는. 그동안엔 저도 사실 수많은 골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 그 외 다양한 뉴메리컬 데이터들을 접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도 있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미 부여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로는 좀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센세이션하는 방법인데 네. 이 방법을 단 50분만 어느 정도만 레슨을 체험한다면 그냥 비거리가 바로 늘거든요. 야, 왜냐하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세를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완벽한 자세를 하기 위해서 뭐 각도 하나 틀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연습을 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죠. 전지선 프로가 좀 느끼기에는 어떨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렇게 수치적으로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니까 뭐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 아마추어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이런 값이 나오구나라는 맞습니다. 걸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이걸 이해하고 나서 말씀하신 레슨을 접목해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타에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슨 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 가지 딱 머리에 딱 뇌리에 박혔던 게 이 로프트 상에 다운으로 내려오려면 머리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나가면 안 되죠. 네.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실 것 같아요. 뒷땅 토핑 다 나가서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네. 순간은 아까 그 표현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절대 네. 그렇게 못 맞는다고. 네. 예, 앞당이 안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엔 네. 아예 흐름을 좀 이어서 네. 자 드라이버 레슨 본격적으로 이제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만. 앞서 아이언 스윙 때는 어택 앵글, 이 볼을 때리는 진입각이었는데 네. 드라이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스핀 로프트요? 정답입니다. 오,
무슨 저기 골프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관심이 많을 뿐이죠.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로프트 각도가 지금 이 드라이버도 이제 재원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드라이버가 지금 9도 정도 되거든요. 이 드라이버가 로프트 각도가 세워져 있는 각도가 제 드라이버는 9도 정도 됩니다. 네, 9도가 로프트 각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티 위에 올려놓고 셋업을 합니다. 네, 네. 셋업을 하는데 네, 셋업을 할 때 오른쪽 어깨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님? 오른쪽 어깨 내려가요. 조금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는데 몇 도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면요. 한 1cm 정도 내리는데 1cm를 내렸을 때 한 3도 정도 로프트 각이 들립니다. 네, 정확하게 3도 정도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 로프트 각도가 몇 도로 진입이 돼야 되냐면 12도로 진입이 돼야 돼요. 네. 네, 9도에다가 12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12도가 정확하게 됩니다. 네, 12도가 되어서 공이 진입되는 게 가장 1번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자, 12도에서 우리 아까 아이언 칠 때는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 4도였잖아요. 네. 근데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택 앵글이 몇 도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플러스 4도요? 플러스 4도요? 네. 양수 4도? 양수. 네, 거의 비슷했는데 3도 정도 세팅을 3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로프트 각도가 12도가 되는지 한번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앞에 이제 띄워놨거든요. 네. 로프트 각도가 12도에서 13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택 앵글이 몇 도요? 3도. 플러스 3도. 네, 3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가 이제 몇 도가 될까요? 자, 12에 3을 더하면 15. 네, 15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다이나믹 로프트는 아까 우리 아이언 칠 때는 22도가 되는데 네. 드라이버를 칠 때는 15도가 됩니다. 네. 네, 15도가 되어서 들어오면 됩니다. 결론은 다이나믹 로프트가 15도입니다. 네, 15도가 되게끔 들어옵니다. 아, 저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감이죠. 무슨 이거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감으로 맞춰야죠, 당연히. 감으로 15도를 맞추는 겁니다. 네. 자, 15도로 제가 가볍게 한번 쳐봤거든요. 15도가 안 나와도 되고요. 자, 지금 이제 10.6도로 진입했고 거기에다가 1.2도를 더하니까 11.8도가 됐다. 네, 다이나믹 로프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쳐서 15도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높였거든요. 자, 아, 마찬가지로 11도에 어택 앵글이 조금 더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다이나믹 로프트가 조금 더 올라갔죠. 처음 스윙 때보다 조금 더 상향 타격이 됐다는 네, 얘기죠. 조금씩 올라갑니다. 네. 네, 올라가면서 공이 맞았고요. 자, 이때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스매시 팩터 값입니다. 네, 스매시 팩터 값은 이제 드라이버는 그 1.5 정도가 만점이기 때문에 1.5가 되게끔 이제 스윙을 해주면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가볍게 쳐도 몇 미터가 나가죠? 194m 나가죠. 네, 가볍게 쳐도 제가 풀스윙을 하지 않아도 194m는 거뜬하게 나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 각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풀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로프트가 거의 19도에 가까워졌어요. 네, 지금 다이나믹 로프트가 조금 더 올라갔죠. 네. 올라가니까 이제 비거리가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19도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떴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수치를 점점 잡아가면은 이제 비거리도 늘고 힘도 안 들이고 공을 멀리 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와, 좋습니다. 예. 진짜 이건 박수. 예. 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일타 강사의 쪽집게 과외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딱 필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주시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좀 낯선 용어들이잖아요. 뭐 네, 스핀 맞습니다. 로프트, 런치 앵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적응은 안 될 수 있어요.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또 김상열 프로가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이 용어에 이 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를 어느 정도는 좀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음. 이 드라이버를 칠 때 이 필수 있죠. 네. 각도, 네, 로프트 각도라든지 뭐 다이나믹 로프트, 어택 앵글 이런 용어들을 반드시 아시고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으로는 내가 몇 미터 나가는지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몇 도가 진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피팅도 많이 발달했기 그렇죠. 때문에 드라이버 어떤 샤프트를 섰을 때 내 백스핀이 줄어드는지 네, 그런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피팅샵에 가면 이제 런치 모니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상급자 골퍼들이나 프로 골퍼 선수들은 다 이제 맞추고 있다. 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피팅까지 접목을 하신다면 이 뭐 킥 포인트도 샤프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 이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몸에 최적화된 어떤 피팅과 기존의 어떤 스윙 관련한 데이터를 좀 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김상열 프로의 힘 다 빼고 한 300야드 보낼 수 있는 샷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굿샷. 예쁘게 날아가네요. 네, 이번에는 한 260m 정도 네. 나갔는데, 네, 보통 이제 270m 정도 날아가면 이제 300야드라고 이제 그 보는 겁니다. 네. 네.